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성매매에 대해 공부해볼 보건교사 우혜진입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성매매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청소년 성매매의 심각성을 알고 예방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를 세우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매매의 실태와 심각성을 말할 수 있다. 둘째, 청소년 성매매의 부정적 측면을 말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목표를 세우고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성매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나요? 나와는 상관이 없고 어른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았나요? 성매매는 마땅히 처벌받아야 하는 범죄로 최근에는 청소년 사이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성매매는 우리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미리 예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수업을 통해서 성매매에 대해 확실히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청소년 성매매에 대해 알아보기 전 성매매의 법적 정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으로 정의되어집니다. 정의를 보면 알 수 있듯 성매매는 하는 사람과 그 상대 모두 법적인 책임을 받게 됨을 알 수 있겠죠? 최근 스마트폰이 발달하면서 청소년 성매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알지 못하는 누군가와 간단히 접속만으로도 만날 수 있는 랜덤 채팅 앱의 등장으로 더 쉽게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청소년 성매매의 특징은 이처럼 더 쉽고 은밀하게 우리 가운데 녹아들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2019 성매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 대상 인터넷을 통한 성적 유인 피해 경험이 12%로 적지 않은 비율의 피해 경험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적 유인을 경험한 학생들 중 성적 유인 경로를 조사한 결과 1위는 30%로 인스턴트 메신저, 2위는 SNS, 3위는 인터넷 게임 등의 순서로 성적 유인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인스턴트 메신저란 학생 여러분들이 평소에 사용하는 카카오톡, 페이스북 메신저 등이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이 성매매를 하게 되는 경우는 무엇일까요? 청소년 성매매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출 후 성매매를 처음 경험한다는 조사 결과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혹시 지금 나는 가출을 안 하니까 상관없어 라는 생각을 하고 있나요? 생각보다 성매매는 나와 가까운 곳, 친한 친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러므로 나와 내 주변의 친구들을 위해서 성매매 예방 교육에 열심히 참여해 보아요.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강요행위를 통해 아동 청소년이 성매매를 하게 되는 경우 강요행위를 한 사람에게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처해집니다. 또한 성매매가 이루어지도록 장소를 제공한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이렇게 법으로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성매매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일은 더더욱 없어야 합니다. 이제 활동하기 1시간을 통해서 지금까지 배웠던 성매매의 정의를 생각하며 OX 퀴즈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성매매를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중요하다. 이것은 O일까요? X일까요? 네, 정답은 X입니다. 성매매를 하는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누구든 성매매의 거래 조건에만 맞으면 해당되는 사람은 성매매의 처벌을 받습니다. 두 번째, 돈을 주고받지 않았다면 성매매가 아니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정답은 X입니다. 당장 돈을 주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돈을 주기로 거래를 약속하거나 꼭 돈이 아니더라도 잠자리를 제공 또는 PC방 요금 내주기
술 사주기 등 거래를 약속하고 성행위를 할 경우 이는 성매매에 해당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교 행위를 하지 않았으면 성매매가 아니다입니다. 정답은 X인데요. 법률에 따르면 성교 행위 외에도 유사 성교를 할 경우 성매매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 세 가지 OX 문제를 풀어보았는데요. 이제 성매매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 은밀하게 발생하고 있는 성매매는 다양한 문제점을 유발하고 있는데요.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측면에서 문제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체적 문제점입니다. 불규칙한 생활로 인한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될 수 있겠고 또 다양한 종류의 성병에 감염될 위험이 높습니다. 또한 성매매를 통해 음주, 흡연, 약물 등 다양한 환경에 쉽게 노출이 되고요. 또 네 번째로는 임신이 될 경우 여러 가지 후유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두 번째로 정서적 문제점입니다.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상실할 수 있으며 왜곡된 성의식을 형성하게 됩니다. 또한 노동의 대가보다 쉽게 돈을 벌려는 생각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울증, 불안, 긴장, 낮은 자존감 등 부정적인 자아 개념이 형성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문제점입니다. 사회적 상호작용 및 대인관계에서의 장애를 경험한 경우가 많고 또 사회의 성윤리가 약화됩니다. 또한 성을 상품화하는 풍조가 확산되며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풍조가 확산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매매의 문제점을 세 가지 측면에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렇게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성매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활동지를 통해 활동하기 칸에 채워볼게요. 성매매 예방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열심히 생각해 보았나요? 이제는 생각해 본 내용을 바탕으로 성매매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배워보도록 할게요. 성매매 예방법 첫 번째로는 바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발휘하기입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어떤 방식으로, 왜 성적인 교감을 나눌 것인지에 대해 주체적인 결정은 타인이 아닌 내가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범죄 행위인 성매매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인권 존중 관점 갖기입니다. 성매매는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행위로 성을 사고파는 매우 비윤리적인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인권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매매를 예방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수업 초반에 배웠듯 가출 청소년에게 성매매가 많이 발생함을 알 수 있습니다. 가출을 유발하는 청소년기의 가정 문제, 성적, 진로, 건강, 친구 관계 등 다양한 문제는 청소년기를 보내면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상황을 회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전문가에게 요구할 수 있는 당당한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정부에서는 성매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래와 같이 성매매로 인해 피해 입은 청소년들의 일자리 제공, 치료와 상담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성매매 신고하기입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성범죄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여 성범죄를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시도하는 상황을 목격한다면 의무감을 가지고 신고할 수 있는 학생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성매매를 예방하는 방법을 배워보았는데요. 마지막 활동하기 3을 통해서 실제 상황에 적용하여 성매매를 제한받는 친구에게 조언해 줄 수 있는 내용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친구가 인터넷 대화 누리집에서 잘 모르는 사람과 대화하다가 상대방이 만나자고 하는 제의 어떻게 할지 고민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친구들에게 어떠한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요? 친구들에게 조언할 말은 잘 생각해 보았나요? 실제 이런 상황에 있는 친구들에게 말해줄 수 있는 학생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마지막 시간인 정리하기 시간입니다. 두 가지 문제를 풀어보고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첫 번째, 청소년 사이에서 발생하는 성매매는 주로 어떠한 경로를 통해 발생하나요? 네, 정답은 인스턴트 메신저, 랜덤 채팅 앱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매매의 문제점을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측면으로 한 가지씩 서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체적인 문제점으로는 성병, 임신 등을 예를 들 수 있고요. 정서적인 문제점으로는 왜곡된 성의식을 형성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문제점으론 대인관계 장애 등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성매매 예방 교육을 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